안녕하세요. 서산에서 온 송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는 심플하게 살자, 간단하게 살자이고 저희 학원의 슬로건은 가지치기 그리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희 교실의 전경인데요. 저희는 저렇게 독서실 책상이 양 사이드에 있고 가운데에 선생님 책상을 비롯하여 한 6명 정도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에서는 아이들이 탭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학습이 부진한 친구나 아니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친구들은 제가 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더 자세하게 티칭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 눈에 시야에 모든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10명 이상이 와도 조용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항상 무선으로 켜놓고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씨앗회원 5명으로 시작. 책상도 도착했고 그리고 구비 물품이 도착했는데 가르칠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모집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모집하러 나갔냐면 저희 아이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모차에 저희 아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밑에 전단지를 싣습니다. 그리고 옆 아파트로 산책을 나갑니다. 아이가 잠이 들면 우편함에 다 넣었어요. 그럼 넣다 보면 가만히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넣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눈이 마주치면 달려갑니다. 가서 저 여기에서 공부방을 오픈해요. 그리고 일주일 무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홍보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미디어에 의뢰를 해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를 한 달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하게 5명 회원은 금방 모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회원을 모집하는 건 정말 스탑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회원 모집 광고는 하지 않으리. 대신 5명의 친구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홍보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5명부터는 회원 모집에는 제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 최선이 조금 원장님들 간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분수를 너무너무 잘 알았고 제 주제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상담 선생님 아니었고요. 또 어머님들에게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보습 강사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습 강사라는 것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정말 잘 학을 가르치고 제가 알려준 그 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습을 하여서 학교에 소속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서 학습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명 한 명 한 명에게 부진한 학습 내용을 정말 잘 가르치도록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5학년에 입회가 왔어. 그 친구가 오늘부터 달인데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3학년 2학기 연산부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3학년은 어머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가 4학년, 5학년 연산을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한 학기 동안 3학년 2학기, 4학년 1, 2학기, 5학년 1, 2학기 모든 과정의 연산을 떼고 6학년에 가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반에서 처음으로 5등 안에 들었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의 자존감은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아도 당연히 자존감은 상승하고 제가 어머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지도할 거고요.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과가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5명의 친구들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 5명이 2배가 아니라 정말 5명씩은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감사하게 30명 정도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3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즐겁게 수업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제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30명부터는 대기회원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걱정은 좀 많았어요. 앞에 우후죽순 공부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또 대형 학원들이 생겨나서 이게 과연 거는 것이 맞나? 대기를 과연 기다려줄 것인가?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우선 이 30명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회원제를 도입하니 감사하게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또 아이가 한번 찡찡거린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금방 그만두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회원제를 운영을 했을 때 저는 이득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또 30명 아이가 제가 세팅이 되어서 너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제 몸이 됐고 제 체력이 되면 한 3명 정도 더 받아. 또 33명이 또 됐어. 그럼 또 40명 정도 채워. 그렇게 하다 보니 감사하게 신입 교육을 갈 때 50명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신입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성필 학원만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분량은 반드시 그날 끝내는 분량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량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려면 사실 시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40분 만에 하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또 1시간 반이 넘어가기도 해서 저는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부터는 저녁 7시에서 8시 수업은 보강 수업으로 진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학습을 마무리 못한 경우나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경우나 또 뭐 소아과를 가야 되거나 여러 일정으로 제 시간에 수업에 오지 못한 경우는 보강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숙제는 학생 스스로 챙깁니다. 저는 시간표를 스스로 보고 자기가 오늘 할 분량을 스스로 인지하고 또한 아이가 그날의 학습의 숙제까지 아는 것부터가 자기주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머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생존 수영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아까 노트북을 옆에다 켜놓은 이유는 문자나 전화가 왔어도 제가 이걸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PC 카톡을 늘 켜두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한국사 시험 보는 날이라 되도록 오면 좋아요. 좀 쉬다가 7시에 올 수 있음 좋아요. 네, 그럼 좀 쉬고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 친구가 7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7시에 수업을 잘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1시간 공부하고 내일 쉬고 그 다음날 2시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매일매일 4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그날의 분량을 마무리 지어야지 아이의 성취감도 올라가고 또한 가뿐히 공부가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구나 그 마인드를 심어주자고 어머님과의 입회 때부터 약속을 합니다. 방학 중에 학원을 잠깐 쉬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에 개념학습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아이들과 충분히 발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의 다음 학년 연산을 1년치, 말이 거창해서 1년치지 조금 제가 내년에 이 친구한테 가르치기 용이하도록 예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 2주 동안 여행 가는데 조금 빠지면 안 되나요?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어머님. 왜냐하면 우리 친구는 방학 때 기본 강의를 충분히 숙지한다면 학기 중에 기본 실력 심화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쉬어버리면 이 친구는 그런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저와 기초 기본 수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아이가 심화 단계까지 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를 쉬었어도 그 다음 2주 오면 보강 수업을 철저하게 보내주셔서 방학 중에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심에는 방학에는 열심히 배웠던 습득했던 학습을 중심으로 평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은 매일매일 단원 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학기 중 신규생은 거의 받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양과 질의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충분히 신입 친구들을 받고 학기 중에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5학년, 6학년 급한 친구들 아니면 동생 친구야 그런 친구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는 개념 위주
제가 학을 많이 지도하고요. 학기 중에는 평가로 아이들이 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학기 중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학원에 입시를 하면 제게 숙제를 제출합니다. 저 스스로 시간표를 확인하고요. T클래스에 오늘의 학습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인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랑 충분히 발문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숙제해 준 걸로 이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 T클래스를 사실은 학을 위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열목수로 설명을 했던 내용을 T클래스가 해주기 때문에 T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프로세스인 평가학습 발문을 더 저는 에너지를 쏟아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갖고 퇴실을 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실에 들어오면 먼저 가방을 보관함에 두고 정리합니다. 핸드폰은 끄고 둡니다. 왜냐하면 급한 연락은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준비해온 숙제를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재와 학습 준비물을 스스로 챙깁니다. 그리고 탭 수업을 하다 보면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볼펜, 탭에 있는 볼펜을 다 아이들이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탭 수업을 하는 동안 저는 미러링 기능을 얼른 켜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탭 클래스를 하는 동안 저는 숙제를 더 꼼꼼하게 채점하고 A라는 친구한테는 이거 물어봐야지, B라는 친구한테는 이거 물어봐야지 제 머릿속으로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숙제를 했는데 너무 많이 대충 해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날 너무 대충한 친구들은 따로 콜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하던 내용을 잠시 멈추고 저와 저때 1대1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 인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티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약하거나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조용히 가서 이면지를 주고 그 문제를 쓰게 합니다. 그럼 한 문제 쓰면 아이들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다시 집중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기 중의 발문과 방학 중의 발문이 다릅니다. 우선 학기 중의 발문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숙제를 확인하면서 이 아이한테 물어볼 것들을 많이 생각해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만 쓰고 식을 쓰지 않은 경우면 발문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게 하고 그 식을 다시 써서 올 수 있도록 아이에게 지도를 하고요. 방학 중에는 사실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간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발문이 어려운 친구는 우리 개념서 있죠? 그거를 보고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주제를 통해서 발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 학원도 마찬가지로 수학 주 5회, 국어 3회, 사회 하루, 과학 하루에서 한 주 한 주 사회 과학을 하면서 발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제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교재로 나갈 때는 워크북 3장에서 4장 정도고요. 만약에 실력 시험지나 심화 시험지가 간다고 하면 1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해오는 것부터가 정말 우리 아이가 저와의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에는 혼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숙제를 해오지 않는 것, 숙제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숙제를 대충 해오는 것은 정말 많이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매일 있고 주말에는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챙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님한테는 숙제가 있다고 따로 안내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놓고 간다든지 잃어버리는 경우는 제가 학원 앞에 신발장에 두고 가면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면서 가지고 가신다든지 아이들이 다시 와서 갖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40명 정도 이상인 원장님들은 뭐를 더해야지가 않고 무엇을 뺄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뺄까 고민을 하면 선생님 한 명의 분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인건비가 나가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T클래스를 활용해 보니 크게 큰 틀에서 4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해 줍니다. 저도 계속 선생님
이 아이들에게 학을 10번, 100번 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던 시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정작 중요하게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 스블했는지 확인할 때는 제 몸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T클래스를 활용할 때 부족한 개념을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과목별 개념 강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것으로 아이가 반복 시청을 해서 학을 다시 철저하게 공부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분소가 조금 어려워, 원이 어려워, 그러면 그 친구 분수를 반복해서 틀어주고 원을 틀어줘서 충분히 학을 배운 다음에 저한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촘촘한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T클래스 학습하는 동안 저는 좀 더 숙제를 꼼꼼하게 채점할 수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티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T클래스가 보조 선생님 역할을 수행해서 제 에너지가 절감되다 보니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는 중학교 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밤 늦게는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갑니다. 근데 큰 용기를 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 딸과 함께 조금 작은 반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정말 T클래스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에서 학을 하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개념별 강의 학습이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하는 건 가장 큰 효과고요. 그 절감된 에너지를 활용해서 개별 발문 및 개별 티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규생 대기회원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달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충분히 어머님하고 입회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이때 입회 상담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뭐 별거 아닌 상담으로는 연락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회 상담 때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에게 학원 규칙과 학습 역할을 충분히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그리고 제가 각자의 역할만 잘 수행한다면 아이가 학습의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학습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실 역할, 아이가 할 역할, 제가 할 역할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서 가정 내에서도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생이 들어와도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전담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직 시간표를 보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고 숙제를 챙겨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숙제는 똑같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의 학습 분량과 숙제를 스스로 인지해서 자기주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를 학원에 두고 간 경우 늦은 시간에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둡니다. 학부모 상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원장님들도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숙제와 학습 규칙을 상세히 설명해서 부모가 처음부터 학원의 운영 방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학부모님에게도 집에서도 아이가 숙제를 만약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러면 그 공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원, 가정, 그리고 아이가 함께 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타겟층은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들에 맞는 학원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10%와 10%에서 20% 아이 친구들은 다른 학원 가. 대신에 우리는 30%에서 100%, 70% 아이들을 잘 데리고 가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많은 잖아요. 그 친구들만 잘 우리가 지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잘 되는 학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 아이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영재가 아니야. 근데 엄마 욕심이야. 그러면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2학년 친구면 다혜네 가족이 여행을 하는데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네 가족이 여행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일까요? 물어봅니다. 별거 아니지만 2학년 친구가 입회 때 와서 이것을 저에게
정말 간단하게라도 완벽하게 말해주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데리고 우리는 상위권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발문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서 한심을 하게 생각하시다가도 제가 아이가 발문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할 때 아이가 아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발문의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학습의 완성이 되는구나 하고 발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믿고 신뢰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운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불량제 수업이라고 해도 2시간이 넘어가면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늦게 귀가할 경우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서 안전과 관리 측면의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영이 오늘 과학 발문으로 수업이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연락드려요. 무엇 때문에 이 친구가 늦는지 짧고 명료하게 보내면 어머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학습 마무리 보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7시에서 8시 보강 타임을 활용해서 그날의 분량을 다 마무리 짓는 것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2년 동안 대기하며 기다려주신 이유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아까 씨앗 회원 중에 첫째가 그때 다녔다면 지금 현재 막내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입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형제 회원이 끊기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 또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주신다는 것은 믿고 보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좋은 시너지가 됐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